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지방정부의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세종시 편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사자성어로 호시우횡을 꼽았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으로 세종시의 오늘을 명확하게 진단하고요. 소의 끈기로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간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의 새해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건대 도시공학과에서 최정우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영상부터 보시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출범 10년이 된 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기틀을 더 마련합니다. 오는 8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에 이어 9월쯤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논란 끝에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폐지되면서 국회 사무처 등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지난해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해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정 한번 자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놓고 일을 하는데 네, 작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우리 세종 시민 모두를 참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12개 과제를 그동안에 추진해 왔었는데 네. 지난해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주천제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 네. 그리고 읍면동에서 쓸 예산들은 읍면동에서 네. 주민들과 읍면동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네. 다 완성시켜서 이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내년 그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네. 여러 부처가 합동평가를 하는데 6년 연속 저희가 네. 우수 시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 네. 이 역시 좀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년 연속 우수 시도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도 옆에서 세종시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지난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2021년은 세종 시민들이 그동안 염원하던 행정 수도로서의 첫발들을 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국회 세종의사당도 중요한 그 변화의 철발이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종, 대전, 네. 그다음에 충남북이 함께하는 네. 그런 메가 리즌을 위한, 그러니까 초광역권의 함께 네. 가는 미래를 위한 계획들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기본계획,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들도 네.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네.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하나하나 미래를 위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난해 세종시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시정을 평가할 때 참여 시정, 그다음에 네. 열린 시정, 그다음에 투명 시정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은 시민주권회의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은 양적으로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자연스럽게 열린 행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투명 부분에서는 과연 그렇게 참여하면서 예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네. 내가 냈던 의견이나 생각이 네. 과연 투명하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그리고 네.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시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네, 네. 네, 실질적인 참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부분에서는 아쉬웠다. 네. 뭐 시점 이따가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제가 많아서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작년 평가는 저희가 이렇게 들었고요. 자,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종시가 벌써 10살이 됐는데요. 올해 세종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예. 우선 이제 출범 10주년이 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네. 방향 설정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에는 지금 대선 전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기간 중에 좀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좀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특히 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 목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치권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제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도 각 정당 후보들이 우리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리고 개헌 문제가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새 정부 들어서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동안에 이제 지방 분권 문제라든지 행정 수도 세종을 세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위헌 결정이었는데 이 문제도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 이제 국회가 옮기게 되면은 국회 타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언론도 많이 옮겨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 미디어 타운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개략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얘기부터 좀 예. 여쭤볼게요. 국회 사무처가 작성하는 마스터 플랜이 윤곽이 한 기본 계획이 한 9월 정도에 나오나요? 한 달 정도로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용역 기간을 이제 8개월을 두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첫 번째 용역 발주에서 네, 네.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될 텐데 이번에는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네.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네. 우리 국민들의 의견 또 실제로 국회를 사용하게 될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는 국회의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겠지만 국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 타운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국회 옮겨오게 되면은 행정 중심에서 정치 행정 중심이 되고 네, 또 네. 뉴스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언론기관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네. 저희한테 오겠다는 의향을 밝힌 그리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데가 17개의 언론기관이나 되거든요. 한 군데가 늘었네요. 예. 그래서 그 계획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서 네, 네. 아까 지금 최종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계획에 이것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네. 토지 이용 계획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교통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네. 계획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금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세종시의 중심이 지금의 정부 청사에서 국회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뭐 기대도 되고요. 약간 그렇게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종시와 그리고 또 관련돼 있는 행복청 아마 네. 숙제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들어오는 것들은 단순하게 300명의 국회의원이 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 네. 그다음에 그걸 지원해야 되는 시설과 굉장히 다양한 국가 상징 업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뭐 물론 행정기관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부대 시설들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네, 네. 거기에다가 국회가 오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네.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 계획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변경, 네, 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게 되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도시 계획, 교통, 네. 기타 여러 사회 문화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네. 사전에 도시 계획적으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은 세종시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국회 네. 사무처에서 연구 용역에 이런 걸 좀 담아달라라고 하는 지침서가 이제 공개된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게 해달라, 스마트 시스템, 뭐 열린 공간 네.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녹색 의사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 의사당이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이고 왜냐하면은 그 국회의사당이 예정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생태계 환경축이라고 하는 생태축이 전월산부터 이제 금강에까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색의사당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마다 아까 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동의해 달라라고 하는 데서 의견 수렴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서 반영될 수 있는 중간중간에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될 때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당이 좀 설계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세종의사당. 예. 시장님 두 분 말씀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이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시도지사들도 뭐 대부분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국회 양원제라는 게 뭐 미국처럼 상하원으로 가는 건지 아직 그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되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회 구성을 보면은 이제 지역 대표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56%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12%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네. 56% 국회의원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국의 이익을 고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대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구만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 지역별 인구의 네. 많고 작음을 떠나서 지역별 각 지방 정부의 대표들을 국회에 보내는 그렇게 네, 해서 네. 상원을 구성하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은 뉴욕주나 뭐 네. 사우스 다코타나 같이 그 2명씩 상원을 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구가 아닌 지역을 대표로 하는 상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지방 정부의 이익을 제대로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방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지방 정부의 그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 네,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그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네. 이 상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우리 이제 17개 시도지사들이 네.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네, 네. 정부에 또 국회에 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이고 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헌법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얼마 전 제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네, 네. 정부에 또 정치권에 낼 공약으로 이제 상원제 네. 그러니까 양원제 상하원 양원을 투자하는 그런 개헌안을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이죠. 그럼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국회 양원이 세종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이제 계신 거죠? 뭐 이번에 이제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네네. 지금 국회 서울의사당하고 세종의사당 이 두 개를 두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되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헌이 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옮겨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고 네. 우선 1단계로 일부 오는 것을 일부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공사는 이제 건설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헌법 개정돼서 전체가 국회에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역시 뭐 상원 하원 모두 세종으로 와야 되고 네. 상원 하원이 또 따로따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네. 함께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상원은 뭐 서울, 하원은 뭐 세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상하원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선 그 분원 형태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은 분원으로 하되 상하원이 다 세종으로 그렇습니다. 오는 방향으로요. 이 부분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지역의 대표성,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원 하원제 양원제 이야기들은 저희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말씀하신 네네. 대로 다 과반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좀 주제가 많아서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뭐 비슷한 얘기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 어제 뭐 박병석 의장 만나셔서 또 논의를 하셨다고 저희가 방송 보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우선은 지금 여야에서 모두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당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속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9명이 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나가 있는 상태고 네, 네. 야당에서도 법안 내용으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만은 네,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또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야 모두 법안을 냈고 두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2월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네, 네. 바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새 정부 들어서면은 바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빨리 네.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시간 끌다 보면은 또 정권 말기에 또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바로 정권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는 이 어떤 관습헌법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요. 예. 행정도시법만 개정이 되면 이 부분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분원은 네. 위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네. 청와대가 모두 옮기는 것은 또 위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청와대 서울에 있는 청와대는 그대로 두고 여기 네, 대통령 집무실을 두어서 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기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네. 장관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국무회의도 여기서 하시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헌법상의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야 모두 네. 뭐 그런 검토는 다 끝난 후에 예. 공약으로 제시도 하고 법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집무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있으면 예. 속도를 낼 수 있다. 교수님,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하고 어떤 세종시를 발전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 집무실은 상징적인 부분 같습니다. 네, 네.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네,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역할을 맡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야 될 회의들은 서울에서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또 정부 기관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네, 세종 집무실에서 이룰 수 있으니까 네, 네. 아주 기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일하시는 곳들을 실제 일이 일어나는 곳에 만든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행정 수도의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서 집무실을 통해서 그 네. 기능을 수행하시는 공간을 마련한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종시가 뭐 특별히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뭐 그럼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징성은 크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집무실이 갖는 그 네, 상징성 때문에 국회 분원이라고 돼 있지만 네, 향후에 이제 옮겨오게 될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청사들이 네.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네.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말씀을 좀 보태면은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세종에 있는 집무실에서 이렇게 집무를 보는 게 네. 무슨 그렇게 크게 세종 시민들에게 득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고 네, 네. 그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네,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당리당략이라든지 아니면 네, 미온적 태도로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번복하는 일들이 네.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이 좀 덧붙여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경호 인력도 또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 인력도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여기서 실제로 일하는 비서실 인력들, 경호 인력들도 같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상주를 하고 있어야 일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서울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많은 이유가 대통령이 서울에 서울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예. 뭐 회의할 때만 하더라도 전부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주로 이제 그 중앙부처 장관들이 여기에 세종에 계시게 되면은 아마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좀 머리 맞대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정부 정책이 자꾸 여기저기 허술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세종 집무실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개헌이라는 부분과 뭐 완전히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사실 개헌을 빼놓고 세종 집무실 그러니까 어떤 기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간다면요. 근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뭐 세종 시민분들이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개헌의 부분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 대부분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개헌 얘기만 하면은 모두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버립니다. 그쪽으로 항상 관심이 쏠리죠. 근데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기본권 문제라든지 또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문제라든지 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그리고 뭐 정부와 그 지방 정부 간의 역할 분담 네. 이런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좀 개헌 문제를 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건 한꺼번에 일회성 개헌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먼저 여야 간에 합의되는 부분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데 네. 그리고 이거 개헌은 이제는 뭐 밀어붙이기식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합의를 이루려고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수십 그래서 년이 걸리죠. 저는 합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네. 선거할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네. 그동안에 합의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다음 정부에 있어서 정말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개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들이 그 87헌법이라고 그러는데 87년도에는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헌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답게 선진 헌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면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 바로 개헌 문제에 좀 바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도 될까요? 급한 그래서 것부터 이렇게 원포인트 풀어가자. 개헌에서 한두 점 고칠 것이 아니라 네, 그 고쳐야 될 것들을 모두 놓고 하나하나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된 네, 것부터 네. 쭉 개헌을 해 나간다고 보면은 아마 5년, 10년이면은 우리가 네. 정말 원하는 헌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메가시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충청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메가시티 구축도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세종시는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요. 메가시티 성공 전략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종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할들을 그 요구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시가 가장 큰 도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각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바들을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묶는 네, 거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아마 세종시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청권이 여러 역할들을 함께 중요 역할 요구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왔었는데 네. 그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아쉬움들은 많았습니다. 네. 각각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 여러 그 행정 관련된 사안들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세종시, 그 다음에 대전시, 그리고 충남, 충북이 함께 모여서 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메가시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님 비롯해서 많은 그 지역의 그 지자체장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충청권이 요구받는 그러니까 국토 전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뭐 이기주의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해보면 잘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충청권은 그걸 할 수 있는 신수도권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그 광역권의 다양한 어떤 성공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은 많고요. 네. 기존에 합의된 부분,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추가로 상생 방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 고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서로 상생 방안이 잘 연구돼서 마무리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처장님 뭐 하실? 아, 예. 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청 정도가 네. 건립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와 네, 네. 그다음에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약간 그 유익한 무관심, 즉 손을 좀 떼주셔야지 오히려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 이야기도 사실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서적인 연대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과연 4개의 이 충청권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나 네, 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4개에 있는 그 충청권 시민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같이 연대하거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 거기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유익한 무관심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익한 무관심 속에 세종시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교수님 관심이 말씀을 큰데 들어보면. 무관심을 해달라고 그래서 관심. 우선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네. 무슨 이제 서로 IT다 또 바이오다 그러면은 모두 다 그걸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지역 간에 그 지역의 그 특장점을 살려서 산업 분야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한다면은 네. 각 지역 간에 이제 경쟁할 일보다는 서로 상생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해서 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각 그 초광역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서 일들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권 내부에서도 보면은 뭐 일 있을 때마다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거 메가시티 하자는 얘기는 각 지역별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네. 그 대신 서로 연계를 강화하자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은 재작년 11월에 우리 메가시티 추진하자 합의를 했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연구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네. 모두 3개 분야 30개 과제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금년에는 그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것인지 네.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 네.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체로 이제 IT, 바이오 네. 이쪽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대전은 이제 과학기술 수도로서 네. 뭐 대덕단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연구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세종시는 그것을 이제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충남, 충북은 그것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자.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서로 긴밀하게 잘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충청권 광역 네.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결망을 어떻게 잘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네. 네. 세 번째는 우리 충청권이 역사,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공통점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실제로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뭐 굉장히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네, 네. 엊그제도 만났었는데요. 거의 매달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충청권은 정말 협조가 잘 된다 하는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을 살려서 좀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분야를 찾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 분야를 찾아내면은 이 부분은 우리 특별 행정처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네. 맡겨놓고 우리 성은정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고 맡기고 우리는 네. 좀 전략적 무관심을 네.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충청권 메가시티 생각해 보면 세종시가 어떤 허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게 어떤 제로섬 싸움, 뺏고 뺏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단 세종시로 통하고 뭐 저희가 all for one, one for all 얘기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대전 지하철이 뭐 세종까지 간다고 광역철도 얘기도 지금 하셨고, 예, 어떤 점에 저희가 제일 먼저 좀 메가시티를 좀 저희가 좀 잘 굴러가게 하려면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하는 네. 것들도 중요하고요. 내부에서 연결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메가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네, 네. 각각의 내부 단위에서 경쟁하기보단 서로 네, 네. 역할을 나누고 전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예, 예. 우리가 기존의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교통 인프라들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관리해 그렇죠. 오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데요. 그래서 충청권을 연결해야 되는 동서축들이 약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그 메가시티를 하면서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의 연결하는 충청권의 어떤 초광역권 연결들을 하는 인프라들을 잘 깔아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네.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서 BRT, 기타 여러 가지 세종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었던 시스템들을 네. 외부와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들이 네.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같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그런 측면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아마 그 기존의 어떤 고민들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그 허브 역할이 큰 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특공이 폐지됐습니다. 예. 뭐 사실 저 아는 분도 국회 사무처 직원인데 특공 폐지돼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털어놓으신 분도 계신데, 자, 뭐 특공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값 뭐 요즘엔 계속 25주째 뭐 빠지고 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예, 올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특공이 폐지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공 자체가 지나친 특혜로 여겨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정부 부처 이전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공이 이제 효능을 다한 것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국회가 추가로 이전하게 되고 국회 사부처 직원들, 국회 보좌진들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한 5천 명 이상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별도 주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특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끔 네.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좀 대책을 좀 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네. 지금 행복도시법에 보면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가 국회가 옮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네. 이전 계획은 내용 중에는 주거 안정 대책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이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네. 당연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친구분한테 걱정 마시라고 그러십시오. 부동산 네.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실은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또 지금 현재 제가 20만 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만 호는 이미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가 네, 네. 이루어졌고 나머지 8만 호가 남아 있는데 8만 호를 2030년까지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 주택 수요가 좀 더 있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도시 쪽에서 13,000호 그리고 네. 이제 농촌 지역에서 13,000호 그래서 26,000호를 늘리기로 정부 네.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또 어느 해는 많이 공급되고 어느 해는 또 너무 적게 네, 공급되는 네. 일이 없도록 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 네.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고 네, 앞으로 네.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또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의외로 보면은 무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무주택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우리 세종시 건설할 때는 세종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외지에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자칫 보면은 이제 투기적인 요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공급받은 후에는 뭐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세종시에 살도록 의무화하는 거. 실거주 그래야 이제 예.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주민하고 기타 지역 주민들 간에 이제 공급 비율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타 지역 공급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네. 제가 작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네. 기타 지역 공급 이 부분을 폐지를 하자. 네,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 전면 폐지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일부 좀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좀 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닥에 좀 잡혔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을 내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이면 결론이 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뭐 외부에서 볼 때 세종시 하면 솔직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파트값 뭐 이런 이런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더 저희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특공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목적이 수도권으로부터 그 빠른 속도로 공무원들이 이주해 오기를 바랬던 거죠.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 현상이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특단적인 방안으로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네.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특공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라는 해석들이 양측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공급이 됐으니까 네. 어차피 이사회에 올 거니까 이러한 제도는 없애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공무원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에 대해선 좀 어느 정도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좋은 인력들을 전문 인력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네. 많은 도시들은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네. 위한 어떤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네. 주택 공급, 주택 안정적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특공이라는 제도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우수 인력을 유치하거나 네. 아니면 또 국회가 당장 이전해 오는데 국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이사해 오지 않는 사태들이 벌어진다면 네.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택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소유하는 주택뿐 아니라 네. 임대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를 공급한다. 그랬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여러 민간에서 만들어진 주택들을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재임대하는 어떤 사업들, 그 LH나 이런 곳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이러한 네. 다양한 방법들을 택해서 주거 안정, 주거 공급을 좀 하는 쪽으로 네. 초점을 맞추시면 아마 집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과도한 특혜하고 필요한 혜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네. 필요한 혜택이 이제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네, 네. 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일반 분양 안에 네. 그 지역의 비율을 높여서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주거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일반 분양자와 같이 경쟁을 통해서 좀 집을 안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도 좀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 정책과 그러니까 폐지는 됐는데 이 다음에 정책이 있을 때 그 간극이 있잖아요. 시행되는 데까지 네, 네.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간극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주거 정책이 지금 바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일반 분양 비율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 안정, 부동산 안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은 수요하고 맞아야지 주거가 안정이 되는 부동산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그 밑바닥에서 많은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청이라든지 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련된 테이블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부동산 안정 대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저희는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투명한 행정 또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택 공급 제도 같은 부분은 워낙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거는 또 그 논의 과정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네.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네. 국회에서 국회가 이제 세종의사당, 서울의사당 나눠지게 되면은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 요격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내용 중에도 아마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하고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게 두 가지 다 좋지가 않고 네, 네. 우리 세종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좀 차분하게 또 시행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기는 이제 집값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또 작년에 폭락했다고 그랬는데 실은 예. 폭락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재작년에 올랐던 게 47% 워낙 정도, 많이 45% 올랐으니까요. 정도가 예, 예. 올랐는데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1.85% 네, 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네, 네. 얼마든지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폭락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이제 네. 좀 우하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예. 25주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안정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과정이다. 볼 수 예, 있고 이제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 일 네,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미리미리 이제 주택 공급 계획도 좀 만들고 연도별로도 좀 일정한 수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일이고 또 이미 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해서요. 예, 시장님 올해 뭐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했던 거 말고 올해 특별히 좀 속도를 내야 하는 세종시 현안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태 이제 그 주택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현안 과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네, 네. 교통 문제인데 교통 문제는 크게 보면은 시내 교통 문제, 우리 네, 네. 세종시 안에서 교통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제 주변 도시와의 연결 교통 문제가 네, 있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전국적인 교통망을 짜는 문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우리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청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처음에 도시계획 세웠을 때보다는 그 예측보다는 훨씬 더 훨씬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시민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네. 좀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쭉 그 추진해 왔던 교통 대책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교통 예측이 좀 지금 현재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네. 금년도에 도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짜게 되니까 네. 이 과정에서 도시 내 교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변 도시와 연결 교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제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올해 세종시 도약을 위해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은 세종시의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네. 시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 함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봐주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시 정책에도 프로슈머라고 해서 네. 실은 정책을 생산하는 사람이 정책을 소비하는 그리고 네, 결과도 같이 나누는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치, 시민 주권. 시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세종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작년도 국회 세종의사당도 그렇고 금년도에 이제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이제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은 충청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뜻을 한데 모아야 또 추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방역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들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022년 새해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새해 충남 도정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